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방 시청자 및 수도권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즌 3죠. 2년 동안 지금 120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한 3, 4회 남았습니다. 거의 종착역에 다 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참 2년 동안 쉬지 않고 세테크 재테크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규제 지역 부동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것들을 거래 절벽을 당하고 있는 고민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규제 지역 내에 물건을 사고자 하시는 거나 규제 지역 내에서 살고 계시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심할 겁니다. 규제. 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이렇게 규제를 할까? 규제 지역. 또 비규제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규제 지역만 그렇게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거야? 우리 지역은 또 오르지도 않고 또 그런 분들 있고 비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약 44%의 무주택자죠. 무주택자분들.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규제 지역 내의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세테크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규제 지역. 규제 지역. 얼마 전까지는 한 43개구 정도 됐는데요. 이제 42개구가 지역이 이제 청약을 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러는데, 그럼 규제지역이 어디를 말해 그러잖아요. 규제지역 1번 서울시 전역이죠. 전역에 해당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규제지역을 묶을 때 여기에 제일 먼저 한 게 투기지역이라는 게 있죠. 투기가 심하구만. 투기지역으로 묶어야 되겠어. 그럴 때 규제지역이 총 5군데입니다. 1번 서울, 수도권의 경기도, 세 번째가 부산, 대구, 수성구, 세종시. 자, 근데 투기지역은 소득세법하고 관계 있어요. 세법하고도 같이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 가장 무서운 조항이 104조 같아요. 104조. 투기지역으로 되면 과거에도 투기지역이 있었죠. 강남 3구에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는 투기지역으로 묶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할증된다.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죠. 또 투기지역을 해제했다. 또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그 세금을 10%포인트 가산세를 부여한다. 또 규제지역 내에서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3주택은 20%포인트, 2주택 이상은 10%포인트 세금을 가산한다.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은 쉽게 말하면 서울에만 있습니다. 서울에만 아직은. 만약에 이제 우리 3기 신도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남시에 투기가 된다 그러면 또 투기지역으로 묶겠죠. 그래서 투기지역은 아직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한 16군데를 묶어놨더라고요. 이 불편합니다. 투기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세금적으로 불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는 2017년 8월 3일 날 묶었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최근에 묶은 2018년 8월 28일부터 묶은 동작구. 이렇게 해가지고
16군데입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7군데를 제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7군데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뭐 묶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토지를 살 때는 허가 받으세요.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그 다음에 투기지역으로 묶는다. 그러면 사고 팔 때 세금, 금융, 우리 3종 세트 그러죠. 금융 부분, 청약에 대한 규제 사항, 두 번째는 이런 게 조합원 지양도, 그런 세제, 금융, 청약에 관한 것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불편하다. 그래서 우선은 투기 지역이 16군데인데 서울 중에서도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16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16군데만 묶여 있고, 경기도는 이제 요거하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규제 지역 중에서 투기 과열 지구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은 누가 지정권자라고요? 기획부 장관. 이건 소득세법에서 관계된다. 기획부 장관. 기획부 장관 밑에 국세청이 있잖아요. 그 세금을 투기 지역인 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우리 투기 과열지구랄지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31개래요. 투기가 과열됐다래요. 지구. 이건 이제 주택법이죠, 주택법. 이게 주택법 64조인가 63조구나, 63조. 투기가 이제 과열됐으니까 묶어요. 그게 이제 서울시 전 지역 31개 중에서 서울시 31개, 25개 구,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꽤 있어요. 경기도가 과천. 그건 2017년도 벌써 해가 작년, 재작년이네 벌써 이제 우리가 새 해가 밝았으니까. 그때 83 대책으로 묶었죠. 성남, 분당. 이번에 이제 묶은 것들, 뭐 강남, 광명시, 하남시, 요게 투기 과열지구. 대구가 유일하게, 우리 대구에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구는 투기 지역도 없고 조정 대상 지역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구 수성구가 투기가 과열됐나 보죠. 그래서 수성구가 2017년 9월 6일자로 묶었네요. 그래서 대구의 수성구. 대구 좀 가봤더니요, 대단하더라고요. 분양권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인천 다음으로 대구가 3대, 부산, 뭐 인천, 대구 뭐 3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도 아파트에 대한 그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 재테크. 그래서 묶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종시가 2017년 8월 3일 날 묶었다. 세종시. 이게 투기 과열지구. 투기가 과열됐다. 그 다음에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3번이 청약을 갖다 뭐 5대1이 경쟁이 넘고 투기 지역은 막 전국의 물가 상승률보다 막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130%가 넘었다 뭐 이러면 뭐 하고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투기 지역이랄지 투기 과열지구랄지 조정 대상 지역이 무슨 잣대로 그렇게 하느냐. 저 어물쩡 잣대 아니냐. 이번에 부산은 또 다 풀어주고 우리 남양주는 좀 풀릴 줄 알았는데 또 안 풀리고 이래가지고 약간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책을 할 때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할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묻고 뭐 이러죠. 아무튼 조정 대상 지역이 저번 달까지는 제가 또 2019년 말쯤 할 때는 43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졌죠. 해제해 주면서 42개 군데 조정 대상. 이게 42곳. 제일 많죠. 청약을 할 때 불편하게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제한을 줄 겁니다. 뭐 이런 것이죠. 여기가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이제 전 지역이에요. 25개 구 중에고. 이제 경기도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저께 그 우리 수원에 팔달구라고 있어요. 팔달구. 그 다음에 용인 수지, 기흥 여기가 또 들어갔어요. 또 이제 해제 안 되는 일부는 또 해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그대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된 것들이 해운대랄지 동래, 수영구,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동네도 그러네,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 부산진, 남, 연제, 기장, 일광면 일대, 뭐, 그 다음에 이제 성남, 과천,
고양시, 남양주, 동탄2, 뭐 구리시, 안양, 동안구도 그렇고 뭐 이런 데가 세종시. 세종시는 참고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하고 똑같아요. 서울시는 아까 말한 대로 투기 지역으로 안 들어간 지역도 있는데 세종시는 참 집값이 많이 오르긴 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세종시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투기 지역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에도 들어가 있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도 들어가 있고, 세종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42개라 이 말이야. 자, 오늘은 이것을 발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인터넷 딱 쳐보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이 또 빠지기도 하고 투기가 일어나고 이게 좀 심상치 않다 보면 요주의 감시를 한다 그러더만요. 3기 신도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바로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수도 있고, 또 아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 지역으로 묶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바뀐다.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는 이런 정도의 규제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재테크, 재테크를 할 때 불편하다. 이 생각을 일단 이제 가드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규제 지역을 이걸 나열하자고 지금 제가 이 비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첫 번째 하두는 과거에서부터 그랬어요. 과거에도 허가지역, 토지의 투기가 막 이르니까 허가지역, 투기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규제가 많은 곳에, 규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일단 규제가 아주 많은 곳에 장기로 투자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부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짜는 국토부나 이런 데서 보면 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투기 지역을 묶어놨는데 감히 투기 지역에 또 계속 뭘 사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투기 지역 내에 아까 서울시의 전 지역과 제가 말한 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다. 팔자니 세금이 많고 여러 가지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낙비는 피해가라고. 어차피 규제지역으로 묶은 곳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사고 싶은 아파트나 땅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보면 야 대구 산다면 수성구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과천에 한번 살아보고 싶네. 서울시의 투기 지역이 16개로 묶었다는데 강남, 소초, 송파, 강동, 용산 다 살고 싶은 동네잖아요. 자,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고 이런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잠시 소낙비는 피할 요량으로 부자들은 계속 홀딩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이 지금 규제 지역 내에 아까 세금이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세금 폭탄 지역 이렇게 저는 세법 선생으로서는 규제 지역을 세금 폭탄 지역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일단 뭐 세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증여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는 것은 규제가 많은 곳에 이완에 옛날에 사놨으니까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이 없을 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후로는 많이 안 샀어요. 물론 이제 작년 채는 2018년도 초에 사신 분도 있지만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상태에서 더 사지는 않았어요. 왜? 무서웠거든요.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규제가 많은 곳에 장기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단타는 안 되니까 장기로 보유하십시오. 그 다음에 집이 없거나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로 보고 투자하십시오. 이렇습니다. 두 번째 하두는 뭐냐. 이번에 규제 지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뭐 9억 이상은 특별 분양권도 안 줍니다. 계약금도 분양을 받을 때 20%를 거세요.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9억 이상짜리 집을 살 때 실거래 목적이 아니면 언하우스도 원천적으로 돈 안 꿔주겠습니다. 돈 꿔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LTV, DTI 이런 걸 50에서 60% 수준으로 낮춰놓는다는데 과거에는 뭐 80% 수준이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3종 세트 그래요. 규제 지역 내에서는 3종 세트다 그래요. 3종 세트. 그러니까 뭐예요? 돈 꿔주지 마세요. 금융에 대해서 옥세를 쳐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제면에서
요게 제일 강하죠. 세제면에서 비규제 지역보다는 몇 배, 몇 답을 종부세에서부터 모든 세금에 대해서 좀 무겁게 하겠습니다. 중과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019년 황금 때 2020년에 최고의 상품들은 뭐 달러를 사십시오. 채권을 보호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청약에 내 집 마련 기회에 요즘 이게 기회니 도전하십시오. 이게. 그래서 청약 규제가 있어요. 청약을 규제해버린다. 이게 3종 세트 이렇게 규제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은 여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증명해보자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2015년으로 몇 년 만에 한 3, 4년 만에 부기례를 분양을 했거든요. 두 가지를 분양을 했어요. 두 가지를. 우리 희망타운이라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특별 공급을 해준대. 18,000명이 왔대요. 18,000명. 52대 1 또 이번에 1,820만 원대에 분양가가 싸잖아요. 지금 거의 뭐 2,500에서 3,000만 원대 가는데 이것을 하남시 것을 부기례를 분양을 한번 했더니 막 242대 1 뭐 노또의 노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쏠림 현상들이 그렇게 분양가가 낮은 대로 해서 이 규제가 있지만도 이렇게 청약 강풍이 불었어요. 또 하나는 아주 디테일한 지적일 수가 있는데 강남으로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1세대 1주택은 6개월 안에 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게 청약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 그 방배동의 3호 산차 그 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우리 신동아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또 몇 개 나오는데 이 지역이 좀 이제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해약자가 미분양이 좀 발생해요. 그러니까 왜 미분양이라 그러냐면 청약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일단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줘 버려요. 두 번째는 이 계약금도 20%예요. 세 번째는 아다시피 우리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3억 이상 집을 살 때는 1차 14개의 항목을 써내야 돼.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바뀌었죠. 상속받은 재산 다 대시오. 증여받은 사실 있습니까? 입주계획서 작성하십시오.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것을 너무너무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강남의 14억대, 15억대 33평, 4,600만 원대 평당 집을 받으실 분이 과연 자금 출처의 소명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나? 이러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하게 되고 가수요자가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점이 가격의 개포 8단지 같은 거 할 때보다 더 확실히 낮아져서 50점대 저기 우리 48점대도 쉬운 말 말해서 당첨이 됐다. 합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곳에. 물론 분양가도 높았지만. 그래서 이런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규제 지역 내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쉽게 말하면 이게 양극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제2기 신도시에 아직 재고 물량, 아직 분양하는 물량들을 우리 지식정보타운이랄지 부기례라 할지 여러 군데를 무조건 도전해야 된다. 왜? 분양가가 1,900만 원 이하대가 어디가 있느냐. 강남에서. 북일에 남일에도 43,000세대에 거의 강남 송파구에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감일, 감북도 마찬가지고 미사 신도시 끝났지만 저기 조정경기장 한강 북단에 미사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년에 이게 8호선이 지금 공사가 되고 그러면 다 강남이에요. 송파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곳이 강남 중에서도 강남 그렇게 해요. 제가 반포랄지 아까 서초구에 분양가가 4,600만 원인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까 노또 분양이라는 이 친구들의 분양가는 1,900만 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820만 원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나눠봐요. 반값보다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님 답은 나왔죠. 규제 지역 내에서 내가 재테크 들어갑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밤샘을 안 자고 그 아까 이 분양가를 상한제로 딱 묶어놓은 것을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실수요자인데 나는 자금 소명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돈도 자발적 세입자들이 좋을 거예요. 나는 지금 전세를 한 11억짜리 살고 이래.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말한 대로 강남 3개구 내에 뭐 용산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죠. 일반 분양을 도전할 거야. 왜요? 아직 좀 썰렁하고 아직 홀쭉하다 이 말이에요.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서울대나 이런 데에 막 의대나 법대 이런 데는 의외로 경쟁률이 아주 센 녀석들만 붙으니까 경쟁률이 낮아요. 예를 들면 그래. 근데 좀 뭐 우리 아들내미 다니는 대학 같은 데는 막 들어갈 때 경쟁률이 싹거든. 그런 원리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 조정 대상 지역 내의 규제 내역은 이 세법상으로는 내가 많이 해드렸어요. 한번 이걸 간단하게 한번 되짚고 갈까요? 그리고 또 저 양반이 언제 저런 방송을 진행했나 이런 분도 많아요. 지방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틀다가 이게 노래 틀다가 뭐 저를 보고 이런 방송이 있었나 그러면 다 진즉 저걸 좀 들을 걸. 어떤 분들은 이러대 2년 동안 했는데 왜 내가 저 방송을 못 봤지? 어째 세미나가 2년 전에만 내가 재테크를 했어도 제가 2년만 됐나요? 지금 11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추모에 세테크 재테크만 볼 기회가 있어서 내가 집을 좀 재테크를 잘했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안 늦었다 그래요. 왜 안 늦었어요? 3번은 그걸로 정할까? 아직도 그대는 안 늦었다는 게 엊그저께 뭘 발표했냐면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뭐 엊그저께라는 게 작년이죠. 작년 12월 19일 날 여기 김현미 장관 그 다음에 뭐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향 그래서 제2차 수도권 주택 공부 계획을 딱 발표를 했어요. 자, 전번 시간에 우리 서울의 수도권은 응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GTS 이런 얘기는 전번 시간에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거 공급 계획을 보면 자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김현미 장관 하에 지금 여러 가지 주택 공급 규칙이 10번이 넘었어요. 오직하면 작년 2018년에 주택 정책 말고 주택 공급 시행 규칙만 4번이나 바뀌었어요. 총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1978년 3월 달에 1978년 3월부터 해가지고 137회 약 140회를 시행 규칙을 바꿔왔거든요. 이 바꿀 때마다 0순위, 6순위, 20배수 이것만 가지고 잘 공부했던 분들은요. 아파트 부자가 됐고 재벌이 돼 있어요. 쉬운 말로. 다른 걸 다 안 하고 나는 땅도 몰라, 상가도 몰라, 나 단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난 도대체 아파트만 재테크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78년이라면 뭐 그때가 언제냐. 음마 아파트가 평당 68만 원에 약 2,200, 2,300만 원 분양할 때부터 뭐 그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때 아다시피 여러분들 그 무렵이 뭐 하던 시절이냐. 반포 1단지, 2단지 주공 막 짓고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짓고 80년대, 90년대 와가지고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5군데가 5개 신도시잖아요. 88년도에 끝나고 나서부터 발표해가지고 90년대부터 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파트의 투자를 규제해 보고자 법을 다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중에 140번, 136번, 7번 중에는 부동산을 활성화시킨 정책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2013년 4월 1일 대책이 그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이것을 딱 내가 이게 언제 책을 하나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쫙 분석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게. 풀었다. 그 다음에 빙하기를 만들었다가 규제를 했다가 규제적을 묶었다가 풀었다가 투기적을 묶었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흘러왔다. 근데 왜 아직도 이거
이것이 앞으로 30만 세대를 이제 한다 그러면 요거 주택 시행령까지 합해가지고 한 200회가 바꿔질 거예요. 200회. 앞으로도 당장 60회는 더 바꿔야 돼, 이거. 그래서 이게 발표할 때 30만 호를 짓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30만 호를 짓겠습니다. 이 30만 호가 어느 정도 규모예요? 1차 신도시 규모가 약 30만 세대예요. 29만 한 뭐 몇 세대 되니까 분당에 9만 7천 세대, 일산 6만 한 7천 세대, 3번 중동 이런 데 한 4만 3천 세대, 평촌 이렇게 해서 5개 신도시를 제가 그랬죠. 일본은 60년대 올림픽 끝나고 60년대 초부터 신도시 해가지고 많이 짓고 그러는데 우리는 88년도 끝나고 89년도에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우리도 신도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전에는 뭐 했을까요? 아이고 강북이 너무 막 미어 터지고 이런다 그러니까 강남을 개발하자. 1000만 평을 개발하자. 그게 영동 개발 프로젝트잖아요. 영등포의 동쪽을 개발하자. 그게 다 찼어요. 이제 꽉 차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송도시를 만들어야겠다. 1기 신도시가 약 30만 세대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가 우연치 않게 30만 세대인데 엊그저께 발표한 걸 보니까 한 15만 5천 세대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럼 뭐 자료에 보면 엄청 40군데 이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면 1기 신도시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가 틀린 점이 뭐냐? 1기 신도시는요. 그 당시도 뭐 약간 군인 문화였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에서 국보에서 나 500만 호를 통크게 내가 한번 쏠게 500만 원.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뭔 소리야? 그래도 200만 호를 내가 건설하겠다 그래가지고 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딱 그어가지고 평촌, 중동, 3번, 일산, 분당 이렇게 해가지고 좀 멀찍이에 베드타운으로 했어요. 2기 신도시도 그렇죠. 2기 신도시도 한 10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3기 신도시는 이제 문제가 생겼네. 집값은 계속 오르고 두 번째는 자꾸 정보가 새는 거요. 삼성에 한다 그러니까 벌써 그림이 부동산에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이 마스터 플랜 그림이.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왕숙천, 교남, 과천. 이쪽에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계양지구밖에 없어. 계양지구.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한 10만 가구 이상을 지을 곳은 이제 2019년 상반기에 제 3기 신도시를 이제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벌써 발빠르게 이제는 서쪽에다 말하겠지. 서쪽에다 발표를 하겠지. 신도시를 3기 신도시를. 그리고 과거에 보금자리 4차라 그래가지고 광명이나 시흥시 같은 데를 계획을 다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너 수습됐던 데가 있거든요. 그럼 뭐 여기로 해야겠다. 또 정보가 이미 노출됐지만 세금이랄지 투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쁘고 방송에도 제가 아주 발발이에요. 발발. 그래서 계양에 아까 박천, 임항역, 구련역, 계양역에서부터 쭉 그 검암역까지 그다음에 밖에 검단 신도시, 원당 거기가 불로지구 이 검단 신도시 이랬어요. 그다음에 김포에 그 한강 신도시, 그다음에 이번에 신도시가 거기가 될 거야 했던 고촌 내년에 7월에 전출이 2개가 들어가는 게 있죠. 올해는 올해 벌써 난 벌써 며칠 안 되니까 자꾸 내년이라 그래. 그래서 김포 경전철 그다음에 미사 신도시까지 뚫리는 8호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7월달에 올 7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거를 다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남시는 뭐 우리 강남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가깝고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서 제가 자주 가서 교남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안 가봤냐면 앙숙천을 따라서 내가 왕숙이라는 데를 안 가봤거든요. 근데 진안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잖아요. 가봤더니 최근에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무슨 공장이 하나 경매가 나왔어요. 570평짜리가 나왔는데 그날 100% 103%에 경락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테크, 세테크 섞어서 하는 겁니다. 자, 30만 세대가 1기 우리 신도시처럼 남아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배 아파하지 마세요.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그 당시 30만 세대 1기, 2기 신도시하고 집을 못 샀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더 새거고 더 커뮤니티가 있고 더 마감 자료가 좋고 더 잘 짓으니까 아직도 재테크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지 남아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서 배운 그 노하우를 방동에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법의 원칙 하에서 법에서 정해준 대로 청약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서 세택스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면서 지금부터 천천히 정도로 FM으로 재테크, 세테크 길을 가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 세대를 도전을 하고요. 규제 지역 내에서도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아직 올해 이제 종부세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산세 많이 오르고 전부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보험료도 많이 올랐네. 재산세는 말할 것도 없네. 종부세는 더 큰일 났네. 아 근데 어떡하지?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규제 지역 내에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향을 꿰뚫고 있자. 여기 별거 다 나와 있어요. 뭐 앞으로 M버스를 운행하고 슈퍼버스 뭐죠? 수소버스를 막 달리게 하고 GTX를 ABC 라인으로 달리게 하고 우면산에서 과천으로 터널을 뚫고 이수 사거리에서 간악산으로 터널 뚫는 거죠. 5km 이상의 터널을 뚫는 것을 연구를 해보고 이게 참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저는 이제 비즈니스가 이거라 이런 것을 들고 다 가봐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바뀌겠구만. 요건 1기 신도시하고 비교할 때 여기가 어떻게 되겠구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합니다. 이게 내가 좀 생소한 것은 그 버스가 수소버스를 안 타봐가지고 S행 슈퍼 BRT 버스가 뭔지 한번 타보고도 싶고요. 아까 GTX도 한번 타보고 싶고도 그러는데 우선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 국토부에서 30만 세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그럼 우리도 숟가락을 하나 얹읍시다. 그래서 8만 세대를 우리도 좀 해보. 그래서 근데 자투리 땅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투리 땅을 막 30몇 개, 37군데를 다 타져가지고 도심 노후 건물에다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지 무슨 빌딩에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재건축 가지고 인센티브 줘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아니 밑에는 차단이고 옛날에 철도가 그런 건 있었죠. 밑에가 철길이고 위에다 임대주택 짓는 걸 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거고 서울시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 배려자와 청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조금은 우리가 그 약자인 것이죠. 무주택자 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급을 좀 늘려볼까. 한 8만 가구를. 그러다 보니까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사상 누각이라고 공중에다가 집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투리 땅 찾기 같아요. 막.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시설의 공원 부지를 이렇게 해제해가지고 짓는다는데 뭐 이렇게 해서 대단해요. 이번에 전번에 미발표한 것을 발표하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가리봉동 구시장 부지에다 짓는다든지 중량 물류센터 유유부지 서울의료원에도 진대잖아요. 800호 우리 사무실하고 바로 가깝게 있는데 이래서 신규 부지 37곳에 약 3만 2천 세대 정도를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이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이건 국토부 거죠. 이런 것을 좀 거쳐서 하여튼 지켰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3기 신도시는 도심 및 아주 도시 지역의 공급 그 다음에 우리가 100만 제곱키로 약 30만
평 이상의 대도시거, 중짜리, 대짜리, 아주 소짜리, 그러니까 중소대야. 이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 전번 네 군데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아주 도심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곳을 이제 대강은 알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좀 젊은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이 우리 아들뻘 친구란 말은 그 애들이 보면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 30만 세대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규제 지역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요건 뭐라고요? 아직 집이 없고 무주택자고 특히 무주택은 제가 5가지로 구별한다 그랬어요. 요것만 하고 요 기성세대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죠. 진짜로 지금 집이 한 번도 없던 한 번 전번에 했듯이 완전 순수한 순순무구한 무주택이에요. 이건 무주택. 내가 우리 아들이 2명이고 3명이고 이러니까 거의 72점에서 80점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16년 아니라 20년 동안 집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이에요. 이번에 강남에 우리 도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아요. 나 집값 그 신경 없어도 괜히 전세는 7, 8억, 9억에 사는데 자발적 세입자예요. 아니 전세를 7, 8억에 사는 분들이 집이 없다는 무주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기회 있으면 사겠지. 이런 분들이 이번에 이제 많이 도전하잖아요. 집은 없어요. 문서상으로 공부상으로 집이 없는 거예요. 무주택은 무주택이지 이분들이. 근데 차원이 다른 무주택이지. 자발적 세입자. 그렇잖아요. 세입자. 세 번째가 제가 말한 대로 소득세법에서 무주택자, 그 다음에 청약할 때 무주택자. 이게 틀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4번. 마지막에 5번은 1세대 1주택인데 무주택. 1세대 1주택인데 무주택.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집이 없으면 좀 소름당하고 애들한테도 아빠 우리 전세야 월세야 이럴까봐 그냥 연립이라 할지 4, 5억대 이런데 지금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단독 또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이런 분에 거주하다가 우리도 아파트로 한번 이사 가보자. 지하주차장도 빵빵하고 발코니도 확장 돼 있고 집에서 커튼 걷어 밥해놔 그러면 요새 청소기까지 자동으로 돌려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좋은 수영장도 있다는 그런 아파트로 가보자 이러고 하고 꾹 짱고 있는 거. 이분들은 무주택이에요 사실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분들이 제일 좀 피해를 보죠. 어디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이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솔직히. 나 이분들 보면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청약 기회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자는 아다시피 이런 무주택자는요 이번에 3번을 주잖아요. 1000세대를 분양하면 750세대가 그러니까 1000세대는 50%는 500세대는 무조건 가점제예요. 가점제. 규제 지역 내에서는 가점제. 그리고 또 500세대 중에서 여기 중에서도 또 75%인가는 또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1주택자하고 또 한 번 또 기회를 주잖아요. 이렇게 3번을 주잖아요. 이렇게 무주택.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죠. 근데 이분들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2주택은 아예 청약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규제 지역 내에서는 2주택은 더 사지도 말고 규제 지역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세금 폭탄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까 규제 지역 내 말씀드렸습니다. 집 더 사지 마시고요. 집 보러 다니지도 마시고 보지도 말고 사지도 마세요 이 뜻이라 그러잖아요. 세금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이분들은 저는 무주택자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요 규제 지역 부동산에서 명함이 엇갈려. 여기 이분들은 무조건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요. 무주택에 기회를 줄 때 분양가가 싸네 어떠냐. 그래서 뭔만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양가 비싸지 않습니다. 왜 비싸지 않다고 보는 거냐면
다 부동산이 올라 있으니까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서 분양가가 1,000만 원이다 그래도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대비 어차피 새로 분양하는 분양가는 그 수준의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따지지 마시고 분양을 받고, 단 뭐는 따지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똘똘한 집 한 채가 아니고 똘똘한 집 한 채를 만들기 위한 똘똘한 곳에 사이트 로케이션을 딱 찾아서 청약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함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극화예요. 이번에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이번에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신혼부부들도 다음에 이제 평택 고동 나오지만 그 자기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물론 8년 동안 못 팔아먹고 5년 동안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도 국가하고 공유형으로 나눠 먹어야 돼요. 이런 제도지만 이게 싱가포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싱가포르형이 그런 게 있어요. 가서 그 세미나 가보면. 아무튼 그러더라도 도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됐어요. 양극화가. 기존 규제 지역 내에 부동산을 가져오고 온 것은 심각한 부담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무주택의 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많이 주니까 하여튼 규제가 엇갈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개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그리고 무관심 지역이라 그렇게 하면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데 규제 지역 내에서는 세테크와 재테크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중에서도 돈 안 꿔준다는 것은 내버려버려요. 금융에 관한 제재는 안 꿔준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문제죠. 이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때가 돌아오면 이제 깝깝한 거죠. 한두 푼이 아니라. 두 번째는 갭 투자했는데 세입자가 이제 나 벌써 3개월 전에 요새 다 알아가지고요. 통보가 와요. 문자로. 나 집 빼주세요. 그때는 꼭 나 새 아파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리고 근데 세금이 제일 문제라 그랬잖아요. 세금이 가장 문제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1세대 1주택인데 청약으로 집을 새로운 집으로 수직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문제다. 좀 난감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꾸 문제다라는 말을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또 더 짚고 넘어간다면 이건 있죠. 그 지위양도. 이게 지위양도를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려놨어요. 지위양도를 재건축하고 오늘 증여세까지 상속세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재개발하고 지위양도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재건축이 2018년 1월 25일이죠.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데는 앞으로는 관리 처분이 난 것은 못 팔아먹습니다. 이전 고시 할 때까지 못 팔아먹습니다. 이런 것하고 재건축은 여러 가지 또 한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왜 빼놓고는 해외로 가는 자, 병으로 뭐 하는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2년 동안 착공을 못한 거, 사업시행 인가가 3년 동안 못한 거, 뭐 이런 것이 있죠. 외의 조항이 있고 5년, 10년은 당연하고 5년 보유, 거주, 10년 보유 이런 애로 팔아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조합원 지양도가 승계가 가능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조합 설립이 돼버렸으면은 조합원 양도 양수를 못합니다. 계속 홀딩하고 가고 가시다가 다 지어서서 동호수 받으시고 등기해서 그때 가가지고 파십시오 이거잖아요. 분양받은 것도 못 팝니다. 분양받는 것도 못 팔잖아요. 입주권도 못 팔아, 분양권도 못 팔아. 또 하나는 더 엄밀히 말하면 관리 처분이 안 됐더라도 헌집이더라도 그럼 분양권이 아니죠. 주택도 못 팔아. 세 가지죠. 이런 개념으로 규제가 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사고 파는 것도 규제가 있다. 이것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 이제 세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는데 몇 가지를 보면 그래서 오늘 내가 상속세 정했어요. 상속세는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요. 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사전 정의하고 싸울 일만 남았거든요. 가족들이 너무 제가 지나친 뭐 앞서가는 말이지만 좀 그런데 두 번째는 증여를 많이 해요. 이렇게 규제가 있다 보니까 3배에서 4배까지 증여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규제의 시대하고 증여하고 규제 세금하고 좀 연관성이 대단히 있죠. 이럴 때 부부간의 증여도 많이 하죠. 분양권도. 분양권이랄지. 근데 이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 증여하면 여기까지는 다 알아.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부간의 증여를 하면은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를 증여자가 문다더라. 그 다음에 요 부담부 증여가 많으면 다음에 취득 비용이 요거 증여하면 증여계약서 써가지고 취득해야 되잖아요. 2개로 나눈다더라. 4%대하고 3.5%대. 그래서 1.1%대겠죠. 요렇게 취득할 때도 차등이 있다더라. 뭐 이런 것까지 잘 알아. 근데 여기서 상증법에 관한 것하고 소득세법에 관한 걸 하나를 알고 가셔야 돼. 하나만 알아도 돼요. 어떤 분이 여보 이렇게 해서 너 당신 집이 10억인데 이걸 둘이 50%씩 가지고 있자. 이렇게 사이좋게 증여계약서를 쓰고 똑같이 공동을 했어.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매매할 때는 일반 매매는 얼마에 샀습니까? 계약서 실거래가 제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서 산 계약서를 제출하면 요거 4억에 샀구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취득가격. 근데 부동산을 증여로 한 취득가액은 미안하지만 신고가액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착각해가지고 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상증법에서 다시 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평가한 가액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억이니까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 가격을 예를 들어서 한쪽이 5억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증여할 때 재산 평가액이 2억 5천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양도세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증여 계약서 해가지고 둘이 그냥 5억씩 했으니까 이게 취득 가격이겠지.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지. NO라는 거야. 그래서 기준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때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감정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를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증여에 주의할 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다 그랬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관계가 되고 이런 거 양도할 때 관계가 되고 또 하나 한다면은 우리가 전번에 해드렸지만 이게 부부간에랄지 특히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법에 배우자 및 좀비속 간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는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계산행위를 부인한다.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다. 부당행위 계산행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죠. 말도 잘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월과세 적용.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5%짜리 3억 이상이냐 5% 이상이냐. 그 다음에 또 30% 이상이냐 5% 이상이냐 3% 이상이냐 3억 이상 중에서 적은 걸 빼느냐. 이제 이런 것은 좀 헷갈리시니까 다시 말해서 그 가격을 대가와 시가를 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는 대가하고 시가. 그러면 또 시가 처리해버린다면 계산행위 부인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정확히 부당행위로 계산하는 것은 부인하겠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놔야 돼요. 증여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 아무튼 이게 또 투가 있어요. 투가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법집행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좀 못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이 규제 지역의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는 비규제 지역 내의 세테크, 재테크하고는
완전히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만.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구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1분 정도 남았나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2주택자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정 안 해주잖아요. 배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슬그머니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주택에 대한 걸 또 알아야 돼요. 고양주택을 오래 사면 그건 또 장기보유를 인정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은 새로운 것이 태어나면 또 다른 것이 죽고 매몰되고 또 다른 것이 새로운 법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해라니까 하겠지만 우리 농어촌 주택에 관한 것도 잘 좀 알아야 돼요. 좀 바뀌었거든요. 신설된 것도 있고 그래서 주택 수요하고 관계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지역 내의 세금은 한도 끝도 없다. 저처럼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이것만 해도 말이 다 꼬이잖아요. 하도 이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합니다. 57회 규제 지역의 부동산 세테크 재테크 원짜리 이제 투짜리가 또 있어요. 이것은 다른 비규제역의 부동산보다는 신경을 써야 된다. 재테크를 신경을 쓰자. 그러면 아까 첫 마디로 다시 돌아가면 뭐냐? 규제 지역에 답이 있다. 장기 투자하십시오. 장기로 보유하시면 소낙비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57회 규제 지역 부동산 2에서 뵙죠.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아주 건강하시고 재테크에서 황금 열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 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